봅시다. 자, 배우자 외도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은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소송을 이제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소송에는 방법론적으로 진행을 할 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도한 배우자가 돌아오길 원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을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보다도 일단은 보복을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복하고 회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고통 줬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의 애도가 발생됐을 때는 상간녀가 나를 고통을 줬기 때문에 너한테 고통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 보복을 위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할래.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필요한 만큼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대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이혼을 목적으로 가는 이제 끝을 내려고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또한 소송인데, 이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보통 소송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뭐 설명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소송이라는 게, 소송은 일단은 잘잘못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뭘 가냐면, 거기에 따르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나에게 보상을 해라. 뭘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잘잘못을 논해서 그 잘못에 관련되어 있는 크기만큼 금전으로서 나에게 달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종의 약간 손해배상금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금전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대전제 헷갈립니다. 소송은 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일단 근본이 보상이에요. 자, 인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을 원한다.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보상을 하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개념에다가 뭘 집어넣게 되냐면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회복을 할 때 보상을 원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금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이 회복에다 갖다 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복이 전제 조건이 아니고 기본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 보상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1순위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보상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회복을 원하는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회복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보상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회복을 원한다면 나는 보상 따위는 관심 없다. 보상 따위는 관심 없고 나는 회복만 원한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소송이라는 그 자체가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보상이 일단은 무조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뭘 가냐면 보상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잘잘못을 따지게 되잖아요. 잘잘못을.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소송의 상대에 대해서는 이 상대는 최대한 이거를 줄이거나 안 주기 위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가 돼?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하든가 말든가 보상하면 되지 뭐. 이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뭐를 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뭐 얘가 이랬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 뭐냐면 잘못한 게 없어. 그러려면 이유가 나오게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유가 나오게 되면은 소송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뭐가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 이유가 이렇다라고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으로 가면 네 잘못이고 여기가 잘못이고 이 이유가 다 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데미지를 입어요? 내가 데미지를 입어요.
내가. 일단 이거는 필수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데미지를 입어. 그럼 내가 안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입으려면 이 잘잘못에 관련된 이 이유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걸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증거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관련되는 걸 계속 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증거가 다 뭐예요? 외도와 관련돼 있잖아요. 외도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다 뭐가 되냐면 내가 데미지를 입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데미지를 계속 끌어내야 돼요. 데미지 입었던 거를.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걸 해서 나름대로 계속 가면서 증거를 외도를 막 그러니까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회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일단은 이게 안 이기면 이제 여기선 다 내 잘못이 돼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안 이기면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법적으로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회복을 하고자 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의 결론은 회복이 아니라 뭡니까? 회복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0만의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얼마만큼을 더 키우냐 그러면은 보통 이거 하고는 한 마이너스 100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한 번은 회복을 원했는데 회복이 아니라 10배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오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데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회복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회복을 원해서 소송을 딱 걸은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냐면 금전으로 여기서 이제 보상금이 나옵니다. 뭐 500만 원이 나왔던 1000만 원이 나왔던 그래 뭐 5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받았어.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으면서 10배로 상처를 키워버립니다. 이게 소송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꼭 소송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해야 된대. 어떻게든 분명히 회복된다 그랬대. 회복된다고. 회복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회복을 원해서 소송을 했다. 진짜 회복된 사람이 있대. 근데 과연 진짜 회복이 됐냐는 거죠. 이만큼 커졌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송 다 끝났어.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됐어. 그래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아졌어. 과연 괜찮아졌냐는 거예요. 오늘만 괜찮아진 거예요. 내일은 아무도 장담 못해. 왜 그러냐? 바로 마이너스 100만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나한테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도가 발생됐어. 배우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땐 미안하다, 정말 잘못됐다 이게 돼요. 그런데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 놈이 이래서 작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막달게 붙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본 내용이거든요. 이게 반대급부의 이 외상 트라우마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작용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나한테 다 트라우마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가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처는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그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회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가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딱 들어가 보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소송 딱 끝나고 나면은 허탈해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보상금을 나는 3천만 원을 원해. 예를 들어서 청구하잖아요. 왜? 원해. 근데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갭 차이가 얼마나요? 마이너스 2천이 나오잖아요. 갭 차이가 2천만 원 나오잖아요.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누가 또 데미지를 입어요? 내가 입어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나오면 더 억울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더 억울해져요. 이게 앞으로 가도 깨지고 뒤로 가도 깨지는 게 소송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소송은 회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하냐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 뿐이에요. 보상을. 그거를 뭘로? 내 자체가 뭘로 가냐면 명분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 회복을 위한 거라고.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회복은 그렇다 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보복이 있어요. 보복. 그래, 너 한번 주고봐라. 나는 돈 따위는 필요 없고 너 한번 주고봐라. 당연히 보복을 하는데 뭘 금전으로도 받았는데 이 금전을 받을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이제 논하게 되는 거거든요. 위하고는 좀 달라요. 위하고는. 그래서 보복은 처음부터 뭐를 원하고 있냐면은 처음부터 보상을 원해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이 뭐라 했어요? 회복이 또 다음에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회복은 없어요. 아예 애초부터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만을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상을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보상을 원합니다. 이 보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금전적 보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간다면은 보상만 해주면 돼. 보상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보복에 관련돼서 보상을 원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잘못이 어떻고 이유가 어떻고 이 얘기 안 해요. 그냥 돈으로 보상하면 돼요. 가령 뭐 딜이 됐다 뭐가 됐다 협의도 안 해. 그냥 내비리둬요. 뭐부터 해요? 여기에서 이 보상 요구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구에 관련된 걸 왜냐면 보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상대방이 저게 보복이다는 회복을 원해서인지 아니면 보복을 원하는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보복을 원한다면 여기 건드려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대신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요 보상금, 원하는 보상금 요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뭐를 하니까 주로 협의에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왜? 보상금에 관련되는 부분 가니까. 근데 여기에서 요 협의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어딘가에서 요 보상금을 만들어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요. 이거 실전에 늘 있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뭘 가냐면 보상금, 이 보상에 관련되는 금원을 만들어요. 어딘가에서.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남편에도 해. 그러면 그 남편한테 그 돈을 받아내던가 남편한테 그 돈을 만들 시간을 줘야 돼요. 그걸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걸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 보상을 진행을 합니다. 협의로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마무리를 져요. 그럼 남는 거는 근데 이 재밌어요. 이 보복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커지진 않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서 한 마이너스 20만 정도 요즘 왜냐면 어쨌든 내가 뭐 숫장을 쓰던가 뭐라든가 하면서 다시 상처가 리마인드 되면서 한 2배 정도는 커질지 몰라도 10배로 커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회복을 위한 소송이냐 보복을 위한 소송이냐는 건 어떤 게 더 나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다 그러면 소송할 것 같으면 보복을 위한 소송을 하니까 훨씬 나아요. 보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외도한 배우자가 돈을 벌어다 준 거야. 물론 그 사람을 일단 잡아놓는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외도한 배우자가 만약에 이 돈을 갖다 주고 나면은 뭐한 짓이야? 어차피 다 내 거였는데 이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심리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회복보다는 보복이 훨씬 나아요. 보복이.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날개 묶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배우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배우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우자가 관심이 제일 많아요. 회복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보복은 외도를 한 배우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아오는 동안에 포기할 거 이미 다 포기해놨어요. 그래서 주로 보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미 더 이상 두부가 아니었어요. 걸린 거야. 이번에 아예 제대로 잘 걸린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부부 회복에 관련되는 기본 베이스는 아예 없어요. 대신 외상 트라우마는 커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치료를 해서 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의 기회가 됐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회복이 훨씬 낫죠.
대신 데미지는 엄청 크게 입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 따위는 관심 없고 이번에 아주 너 잘 걸렸다. 제대로 한번 찍어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를 보복을 진행합니다. 근데 보복을 관련되는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송만 하진 않습니다. 뭔가를 또 저질러요. 대체적으로 그래 보복은 소송만으로 하진 않거든요. 이 보복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하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끝난 부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상처는 조금만 더 키워놓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외도하면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할 때마다 그는 잡아가지고 보복하고, 그래서 또 돈이 들어오고, 그럼 연봉 받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보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연봉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걸리면 다 죽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보복에 관련된 걸 할 때는 절대 한 방에 다 몰질 않아요. 딱 그만큼까지만 소송해서 그만큼 취하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가지고 또 소송해서 또 들어오고, 이거는 방법인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한 번 걸려들면은 한 10년은 울고 먹을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알려면 알고 있는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근데 참 재밌죠? 모르고 있으면 10년간 유효합니다. 알고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난 다음에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죠? 뭔가 좀 오지 않아? 계산 조금 하는 사람들은 금방 나오거든요, 답이. 걸리면 돼. 그리고 그 전끝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싹 보복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상간녀들까지 싸그리 다 들어가요. 왜? 10년 안에 하면 되고, 오늘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보복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볼 때는 최악이라고 보면 돼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최악이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회복이 최악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계속 요 정도만 가면 돼요. 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송의 실체를 좀 한번 얘기하자는 거야. 뭐에 대해서?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 앞으로 인생의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좋아. 회복, 보복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혼을 끝내. 부부관계 끝내자, 이번에. 아예. 그러면 이건 보복도 아니고 회복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을 냅니다. 이럴 때 통상 들어가는 게 뭐가 따라 들어갑니까? 통상 따라 들어가는 게. 이혼 소송하고, 그 다음에 상간자 관련된, 상간자라고 합니다. 여가 될지 남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간녀 소송이 됐든, 다음에 또 상간남 소송이 됐든, 이게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상대 관련되어 있는 소송도 같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이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 전체를 묶어가지고 통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회복이 됐든 보복이 됐든 이혼에 관련되는 소송이 됐든 보상금은 대체적으로 1000에서 왔다.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통해가지고 끝을 낼 때 용도로 썼어요. 끝내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부관계를 끝내는 용도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뭘 가냐면 유책으로서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이 잘못에 의해서 이게 그대로 뭐에 남습니까? 이혼소송은 판결이 나요. 이혼소송은. 물론 협의하고 뭐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소송에서 이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가냐면 이 부부관계를 끝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만드냐면 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즉 금전적 보상에 관련된 이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의 개념입니까? 끝내는 개념이에요. 끝낼 때의 용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뭘 가냐면 부부관계를 끝내는 하나의 명분으로서 갈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송으로 갈 때는 그들이 잘잘못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않아요. 했냐 안 했냐. 왜요? 했냐 안 했냐. 어떤 행위가 있었냐는 거는 보복이 됐든 회복이 됐든 이 전제 조건에 깔려 있는 거고, 이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좀 달라요. 쟁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는 커지지 않아요. 대신 마이너스 10만의 외상 트라우마는 갖고는 있지만
외상 트라우마만 갖고 있지만 거기서 끝을 내버려요. 그냥. 그래서 보상에 관련된 년, 보복에 관련된 년, 이게 아니라 이혼을 대전제에다 놓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는 뭐 이혼이 됐든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됐든 이 회복이나 보복이나 여기는 이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가는 여기에는 외상 트라우마가 한 10만 정도 수준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외상 트라우마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보복에서는 그거보다는 뭐 그래도 한 두세 배 정도 커져 있고요. 근데 이쪽에는 100만까지 가 있고 엄청난 데미지가 가 있거든요.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나마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같이 회복을 하고 싶고 또는 내가 나중이라도 어떻게 됐든 아이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이혼은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하지 마라? 소송하지 마라. 소송에서 나오는 결론은 그나마 지금 현재를 유지하려면 이혼해야 돼요. 이혼 소송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데미지고 이거는 더 데미지인데 본인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무너졌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이 보복이에요. 내가 이미 그 전에 심리가 싹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보복을 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회복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복을 위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차피 일로 가도 다 무너져 있고 여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플러스가 되는 것 뿐이고 그리고 이혼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10만이 있는데 이걸 진행을 딱 하고 나면은 편해져요. 이게 안 느껴져. 즉 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들어갔어.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은 다 해리와 있어요. 여기는 해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끝나면은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충분히 살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해리로 가는 길이고, 근데 이 방향은 뭐 중간에 회복이다 아니면 내가 치료다 뭐다 이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일로 갔거든요. 이혼 소송을 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이거 하다가 그냥 시간 지나서 데미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하고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나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시작할 때도 치료할 생각 안 하지만 끝나고도 치료를 안 해요. 왜? 이미 해리가 왔기 때문에. 가장 취약해요. 나중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상처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혼이 가장 위험해요. 왜? 기회조차가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0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0만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데미지를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들어간다. 또는 보복을 위한 소송을 간다. 근데 보복을 위한 소송은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굳이 자기를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외도가 발생하기 전에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치료를 하려냐면 이게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뭘 어떻게 하려고 들고 막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외도에 관련된 배우자 외도가 발생을 했다 딱 하게 되면 자 소송에 관련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하든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선택을 한 다음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나에게 마이너스 100만에 예상 트라우마가 마이너스 10만에도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10배 이상 커져가지고 더 죽고 살고는 그런 문제로 내 심리가 그렇게 가는 쪽에 돈을 받고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는 건 뭐라 안 해요. 돈을 받고 가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심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앞뒤 가릴 거 없이 그냥 보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해. 보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더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관련되어 있는 쪽을 과연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선택을 할래?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놓고 딱 보니까 회복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부복 이건 또 좀 그렇고, 이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럼 뭐 할래? 근데 자꾸 뭐만 해요? 소송만 해요. 소송만 생각해. 아니야, 우리는 케이스가 달라. 아, 여러분들 다 그래. 케이스가 같은 부부는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부부도 없어요. 내 케이스는 유일하게 나만의 케이스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뭐냐면, 저는요, 이 케이스에 안 들어요. 나는 좀 약간 달라. 라는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결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은 최소한 뭐를 하라 그러냐면,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해요. 하는데, 이걸 다 없애놓고 하자는 얘기예요. 없애놓고. 그러면은, 최소한 뭐가 안 생기냐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 놓고 나서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소송 어떤 게 와도요, 나한테 외상 트라우마가 안 생겨요. 그러면 최소한 누굴 보호해? 나는 보호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그 다음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나를 무너뜨리게 되면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셋 중에 어떤 것이 됐든 목표를 정하고 가세요. 다만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셋 중에 하나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셋 중에 하나로. 이건 법률적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 마음은, 그리고 내 트라우마는 법이 보호해주고 법이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만들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